안녕하세요. 법을 좀 알고 살자는 의미에서 법 잘몰 탈출 이런 제목을 일단 정했습니다. 제목은 중간에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예전에 그런 말들이 있었고 뭐 요즘도 가끔 그런 말 할 거예요. 저 사람은 법을 모르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뭐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정말 잘못된 말이더라고요. 법을 모르고 산다는 건 그게 뭐 착해서 그렇다. 착해서 저 사람은 어, 죄를 저지르지 않을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었죠. 근데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살면서 고소를 당한다든가 고발을 당한다든가 이런 것 그런 게 있을 때 법을 모르면 당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에서 뭐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하고 조문 해당 조문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당한 어떤 고소나 고발이 아니면 내가 하는 행위가 이게 법에 그 법 조문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알아야 뭐 겁이 안 날 것 같아요. 안 나죠. 어쨌든 법적 절차를 가서 민사 같은 경우는 뭐 직접 변호사 선임 없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뭐 우리나라가 그런 게 잘 돼 있진 않죠. 정말 뭐 열심히 공부하신 분 아니면 어쨌든 고발당해서 억울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변호인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변호사를 삽니다. 사서 변호사한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다 맡기고 하죠. 그렇게 사는 게 살 수 있으면 편한 거고요. 그래야 되는 거에 맞는 것 같습니다. 법률 서비스가 점점 더 변호사 숫자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좀 큰 부담 아닌 걸로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변호사 가기 전에 우리가 법 조문을 알고 있으면 변호사들하고 얘기하기도 편하고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뭘 어떻게 하는지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법 조문을 좀 일반인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 조문 얘기하면 다들 고개를 흔드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냐? 진짜 어렵게 해놨어요. 왜 어렵게 해놨냐? 너무 쉬우면 변호사가 필요 없어서 아마 그럴 거예요. 폼을 잡아야 되는데 폼을 못 잡잖아요. 훈민정음 창제 한글을 만들었을 때 양반들이 제일 반대했던 이유도 그거였죠. 저 상민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 평민들이 글자를 알면 권위가 없어진다. 뭐 이런 뜻으로 쉬운 글 반대했던 이유가 그거였죠. 아직 남아있는 유일한 부분이 이런 법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런 권위의식을 가지고 목에 힘주죠. 변호사, 검사, 판사. 요즘 뭐 많은 판결들이 황당한 판결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 어떤 도덕적 잣대이나 아니면 인간성으로 그런 판사, 검사, 변호사의 위치에 오른 게 아니라 암기, 뭐 그런 암기력, 영민함 그런 걸 원인으로 해서 그런 걸 특출나게 타고난 것 노력해서든 그래서 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닌 분도 있습니다. 근데 법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들끼리 그러니까 국민들끼리 한 구성원들끼리 약속이죠.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해놓자 한 거지. 여기 이렇게 해놨으니까 너희들이 따라라가 아니었어요. 아니죠? 아닌데 아직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왕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그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을 만든 적 없죠. 국회의원을 뽑았고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든 법이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고 뭐 법률 를 만드는 사람들, 법조문을 개편하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정말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어, 의문이 아니고 아닙니다. 아직은 예, 몇몇은 또 바뀌었을지 모르나 예,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가 있죠. 예, 뭐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그것도 적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도 국회의원이 되는 이런 정말 웃지 못한 예, 그리고 뭐 글쎄요, 그 비방하는 건 아닌데 최소한 법을 만들 수 있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 경험, 사회 경험, 연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뭐 인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조금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너무 사회 경험 없거나 인식이 좀 좁은 사람이 과연 그런 법률 제정 기관에 국민의 대표로 가 있는 지금 현실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일반 그냥 국민들이 법조문 하나씩 하나씩 알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법을 잘못 만들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또 그런 것까지 따지지 않고 저희가 겪게 될 살면서 사인과 사인끼리 벌어지는 모든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경계선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시니까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쉽게 한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하고 형법 조문 하나씩 해설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민법 제1조 부터 나가겠습니다.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법 제1조에서 법원 그러면 이 민사상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것이냐를 정한 게 일단 법원이라는 말에 그렇게 의미를 달아놨죠. 한자로 법원.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천, 그 법의 원천, 어떤 걸 기준으로 기준법을 삼을 거냐, 뭘 기준으로 삼아서 민법을 재판관이 판결해야 하는지 그걸 정해놓은 게 첫 번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민사 그러면 개인들 사이에 사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하여라는 게 이제 그 분쟁 발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이상하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일단 민법 조문에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 민법 조문에 따르란 얘기입니다. 민법 안에 있는 모든 조문 안에 그 해당되는 사안이 있으면 그 법률 문제는 민법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런데 그게 그 민법에 규정이 없다. 뭐 법의 흠결이라고 또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고 미비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사회생활이 점점 발달하면 할수록 기존에 있는 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그러니까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럴 경우에는 관습법에 의한다. 관습법이라는 거는 아직 법률로서 제정이 되지 않고 그냥 그 전체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어느 정도 이런 확신 정도가 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관행으로 삼아온 거는 관습법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습법이라고 하려면 그런 것이 쌓여서 법적인 판단을 받은 정도 그래야 관습법이 되는 겁니다. 그 관습법에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여기서 조리란
사물에 대한 이치, 사물에 대한 이치를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하면 조리에 의한다. 누가요? 판사의 그 사물에 대한 판단력 그리고 상식 그걸 뛰어넘어서 또 현명함 그거로 판단하라는 얘기로 해석하시면 돼요. 참 이런 게 이 규정이 왜 있냐면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률적으로 해당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없을 때 빨리빨리 만들면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만들 수 있는 게 법인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못 만들죠. 안 만들죠. 이상한 짓들 하고 있죠. 1년 내내 뭐 하나 조문 하나 만든 적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재판을 안 하고 계속 싸우게 놔둘 수 없으니까 민사는. 그래서 그럴 때는 관습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고 그래도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해서 판단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게 민법 제1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리로 적용하고 싶다 그래도 관습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 관습법을 먼저 적용해야 되는 거죠. 판결을. 그다음에 아무리 관습법이 성행하고 있더라도 민법전에 적용 규정이 있으면 무조건 민법전을 따라야 합니다. 그 뜻입니다. 뭐 전혀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죠. 근데 언젠가는 또 전체 법조문을 공부하다 보면 이것이 왜 첫 번째에 나와 있었는지 알게 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문법, 법전으로 문자화된 성문법을 따르는 거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판례법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판결에 의해서 따르는 불문법. 그다음에 관습법도 불문법입니다. 관습법도 불문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보통 순서 어떤 게 상위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위에 있는 게 민법, 그다음에 관습법. 그것도 없으면 조리는 전체적인 모든 사람의 조리를 물어볼 수 없으니까 어쨌든 판사가 조리에 맞게 판결해야 되는데 그럴 자격을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정말 조리에 맞게 판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1조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형법 1조로 가겠습니다.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2.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국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3.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 여기서 이 법률은 역시 민법에서 얘기한 그 법률과 똑같은 성문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신 형법에서는 개인의 범죄를 국가기관이 사법기관이 처벌하는 거죠. 아까 민법은 개인 대 개인의 문제를 관할하는 거고요. 자, 형법 1조에서 범죄의 성립이라는 것은 범죄가 발생한 거, 그 성립이라는 것은 기수행위가 된 거. 그래서 그걸 그 성립이란 시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다. 그리고 처벌은 재판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 처벌을 할 때에는 행위라는 것은 범죄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 범죄 행위 시에 존재하는 법률에 의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법은 국법에 우선한다는 말이죠. 어쨌든 똑같은 범죄에 대해서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면 그 국법은 버리고 무조건 신법률에 따라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범죄 행위 시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때는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었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국가가 아니면은 국회의원이 그 행위들을 처벌하겠다고 법률을 만들어요. 그 법률이 만들어서 확정된 시점에는 이 행위가 이미 끝난 상태이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소급해서 너 이 법률이 만들어지기 한 달 전에 그 행위 했었으니까 너 처벌해야겠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예, 소급표 금지의 원칙 제일 중요한 예, 이 형법의 저촉을 가장 규제를 많이 받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문입니다. 그다음에 2항에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국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예. 요 말은 제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범죄를 재판 받는 시점에 그러니까 범죄는 뭐 지금이 8월인가요? 그러니까 범죄는 제가 1월 달에 했는데 재판 아직 판결을 안 받았어요. 재판 판결 안 받았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범죄를 범죄라고 하지 않는다. 예, 그건 범죄로 치지 않겠다라고 하거나 제가 범죄를 1월 달에 했을 때 그때 존재했던 법에서는 5년을 처벌한다 뭐 이렇게 아니면 벌금을 1,000만 원으로 하기로 했다. 그런데 새로 법이 나오면서 5년이었던 게 3년, 1,000만 원이었던 게 500만 원 이렇게 새로 법이 바뀌었으면 행위시법은 셌잖아요. 근데 신법이 더 약해진 거. 예. 경한 때에는 약한 겁니다. 가벼울 때에는 그럼 이 가벼운 걸로 처벌을 재판을 판결을 한다는 거죠. 유죄가 확정이 되더라도 5년 때렸을 거였는데 신법이 3년이면 3년을 때려야 된다는 거고 벌금 그때는 1,000만 원짜리였는데 신법에서 500만 원으로 내려졌으면 절대 1,000만 원 못 때리고 500만 원 때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한 때에는 말은 이렇게 경한 때에만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중한 때에는 즉 제가 범죄 시에 5년이었는데 신법에서 10년으로 바꿨어요. 제가 범죄 시에는 1,000만 원짜리 벌금만 내면 됐었는데 신법 1월달 범죄 시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8월달에 국회의원들이 빠기 받아서 1억 벌금 1억을 때려보기로 했다. 그러면 경한때가 아니잖아요. 중한때입니다. 과해진 거죠. 그럴 때는 행위시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라, 판결을 하라 이 뜻입니다. 3항 재판 확정 후 법률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자, 지금 재판 확정 후라는 3항의 첫 번째 곡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 2항은 재판 확정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재판 확정 전일 경우 그럼 3항에서는 제가 이미 재판 확정으로 1월 달에 그 범죄 행위를 해갖고 3년을 받았어요. 3년을 받아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8월 달에 국회의원들이 어떤 반성을 했는지 앞으로 이런 행위는 무죄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1월 달에 범죄 행위가 있었고 뭐 한 5월 달에 재판을 받아서 확정 판결 받아갖고 뭐 5년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8월 달에 법이 바뀌면서 그건 무죄, 그러니까 죄가 아니다, 무죄가 아니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제 행위가. 그럴 때는 형 집행을 면제한다. 저한테 뭐 형 집행을 뭐 6월 달에 어쨌든 살기 시작했다면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한 날 저는 풀려나는 거고요. 재판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살고 있었고 들어가게 돼서 아니면 뭐 몇 달 며칠 몇일부로 벌금을 언제까지 납부해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어요. 기간이 좀 있었고 판결은 끝난 거죠. 어쨌든 전제 조건은 판결이 끝나야 돼요. 재판 확정 후 그 판결이 끝난 후에 벌금이 더 이상 없는 범죄가 아니니까 벌금도 없어진다 그러면 저는 안 내도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형법 제1조의 조문 1항, 2항, 3항까지 오늘 뭐 얘기해봤는데 이 정도 설명이 어려우신가요?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고민해서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